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자료가 7페이지로 끝나는 논점 정리 파이널 자료가 하나 있죠. 그 논점을 자꾸 못 잡겠다, 이렇게 좀 잡는 게 어렵다라고 하셔서, 자, 요거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자료는, 저번에 나눠드린 자료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암기하기 편하게 약간 수정을 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이랑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논점 정리 파이널 자료 요거부터 보시죠. 자, 7페이지짜리. 여기서 무조건 두 문제에서 한 문제는 나오니까 예, 저랑 같이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2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계약 목적물의 멸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을 보시다가 여러분들께서 멸실? 어떤 목적물이 멸실되는 케이스가 나오면 이 사례 중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약간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멸실이 되는데요. 멸실. 이 목적물이 멸실된다는 얘기는 서로 매매계약편에서 멸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은요, 맨 위에 써있죠. 계약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논점으로서 매매편 해가지고 멸실이 됐는데 매매편이 나올 거예요. 가장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매매편이죠. 네, 그래서 매매편 요거 좀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를 넘겨보시면은 매매 목적물, 계약 목적물의 멸실에 관해서 여러분 도구편이 있습니다. 도구편. 그래서 도구편도 있으니까 도구편 저랑 같이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로 마지막으로 올해 유력하게 보는 것 중에서 하나가 여행계약편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목적물이 멸실되는 케이스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매매, 도급, 여행계약입니다. 자, 여행계약은 여러분들 이거 멸실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을 갔는데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목적물은 뭐죠? 여행이죠. 여행을 가서 여행 관람을 하는 건데 그것이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멸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멸실이라는 게 꼭 무너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못한다. 그러면 이것도 멸실이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도구편에서도 이제 완공이 되자마자 전부 소실됐으니까 가장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뭔가 부서지거나 소실되거나, 그래서 소실되거나 또는 뭐 전소되거나 그래서 무너지거나 안 그러면 불이 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멸실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의 이행이 안 되는 거, 이행 자체가 안 되는 것도 멸실이죠. 이행할 수 없는 것, 여행을 이행할 수 없는 것,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도 멸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쭉 읽으시다가 뭐가 멸실됐네? 라고 하면은 매매인지 도급인지 여행계약인지를 먼저 구별하셔서 여행계약이면 거기 나와 있는 여행계약편을 쓰시면 되고, 도급이다 그러면 요거 쓰시면 되고, 매매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한옥집과 창고로 이루어진 갑의 X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매매편부터 정리할 건데요. 자, 갑의 X건물인데요. X건물은 한옥집하고 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에게 X건물에 대해서 을은 5억 원의 매매 계약을 2010년 5월 10일 날 체결하죠.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5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합니다. 5월 10일 날 금액은 5억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은 X건물을 평소 별장처럼 사용하면서 한 달에 몇 번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을은 계약 체결 당일날 계약금하고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일날이니까 5월 10일 날 계약금으로 그 다음에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는 거죠. 3억 원 지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7일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기로 합니다. 자, 6월 7일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다. 잔금은 한 2억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고 나머지를 보시는데,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먼저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물이 멸실된다면은 항상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됐는지 계약 체결 후에 멸실됐는지 그걸 나누셔야 됩니다. 자,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되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에 멸실되었다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된 것을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논점을 못 잡느냐면 원시적 불능에서 나눠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하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 불능이 되는 후발적 불능하고 사실 논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죠.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은 바로 목적물의 전부 멸실이냐 일부 멸실이냐 요걸 보시는 거예요. 누구의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시적 불능에서 꼭 반드시 기억할 때 것이 누구의 귀책 사유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아요. 누가 이걸 부셨는가 이거 따지지 않아요. 사실은 원시적 불능에서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됐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따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전부 멸실됐는지 일부 멸실됐는지 그걸 따집니다. 전부냐 일부냐를 따집니다.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 가시면은 누가 이걸 부셨는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누구의 귀책 사유인가 요걸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멸실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헷갈리시는 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묻는 논점이 다른데 그 논점이 서로 헷갈리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누구의 귀책 사유인가 요걸 따집니다. 전부냐 일부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멸실시켰는가 그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가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그 다음에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계약 체결 전에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누가 부셨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누가 부셨느냐는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계약 체결 전에 부서졌느냐, 멸실됐느냐, 계약 체결 후에 멸실됐느냐. 자, 요걸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구별 기준은 계약 체결입니다. 절대 이행 이런 거 다 하지 마시고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계약 체결 전이냐 후냐. 다시 말해서 계약을 5월 10일 날 체결했으니까 5월 10일 전이냐, 5월 10일 후냐. 요걸 가지고 따지셔야 되죠. 작년에 시험 문제 굉장히 헷갈렸던 게 이행일을 기준으로 따지시는데 이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물음 1을 한번 보시죠. 자, 물음 1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월 9일입니다. X 건물은 5월 9일 인근 야산의 산불이나 갑의 친구 병의 과실로 인해서 전부 소실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것이 무조건 5월 9일이죠. 그래서 이거냐를 먼저 나누셔야 되니까 5월 9일. 5월 9일이네? 그러면 물음 1은 5월 9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를 가보시죠. 물음 2를 가시니까 또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날 갑의 과실로 전부 소실됐어요. 자, 누구의 과실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음 2도 5월 9일이죠. 자, 그 다음에 물음 3을 보시죠. X 건물의 창고는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날 멸실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만 여기는 X 건물이고요. 여기도 X 건물이고요. 여기는 X 건물 중에서 창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계약 체결이 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될 때에는 바로 누구의 잘못이냐는 절대 따지지 마시고 전부냐 일부냐입니다. 전부냐 일부냐. 자, 계약 체결 전에 원시적 불능은 전부냐 일부냐입니다. 그러면 위에 보시니까 첫 번째 계약 체결 전 5월 10일 전, 5월 10일 전, 5월 10일 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뭘 따져야 된다고 그랬죠? 전부냐 일부냐. 그래서 전부네. 요거 전부. 요거 일부네. 그래서 건물 전체가 멸실된 게 아니라 창고만 멸실된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는 먼저 나누셔야 됩니다. 자, 나누셔서 자, 이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음 1에 해결해야 되는 논점에 대해서 검토하시오라고 했죠. 자, 논점을 추출하셔야 됩니다. 뭐를 쓸 것인지. 그래서 저랑 같이 이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연습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논점을 틀리실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멸실될 때는 우리 뭐로 간다고 그랬죠? 자, 그쵸? 이제,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르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끝나요.